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요즘 K-팝, K-드라마, K-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또 이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K-푸드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음식까지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김치, 떡볶이, 치킨 등을 찾는 음식들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좋은 거는요, 놀랍게도 김이래요, 김. 네, 맞아요. 이렇게 김 스낵 또 냉동 김밥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건강식품으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식품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맛을 먹어보고 왔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그 식품이 남원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햄! 어이 반갑습니다. 아이 다들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저 남원시 홍보대사인 알고 계시나요? 아 진짜예요. 저 여기 남원시 홍보대사예요. 보셨죠? 진짜라니까요. 우리 남원하면 생각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글자 뭐냐? 첫 번째 추어탕, 두 번째 지리산, 세 번째 성춘향, 그리고 짜잔! 김부각입니다. 이 고소함이 입안 가득한 바로 김부각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야 되지? 잠깐만. 뭔가 저기에서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분명 여기서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여긴 그냥 집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찾던 김부가가 어딨니, 김부가가? 예, 제가 김부각입니다. 어머나, 여기가 맞아요? 네네. 우리가 먹는 김부각을 제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오늘 김부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네. 드디어 찾아왔구나. 아싸!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여기 있는 재료가 김부각을 만드는 재료인가요? 이 재료를 넣고 육수를 끓인 다음에 죽에 넣어서 바르는 겁니다. 이 육수가 김부각의 생명이죠. 김에서 맛은 얼마나 나겠어요. 이 육수에서 맛을 내는 겁니다. 좌우하죠. 와, 저는 그냥 김에다가 찹쌀만 바르고 소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무하고 다시마, 그 다음에 양파, 대파, 표고버섯, 흔히 넣지 않는 마늘. 그러면은 네. 여기 안에는 뭐 인공 재료는 아예 안 들어가요? 예, 인공 재료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쌍둥이 손녀딸이 먹어도 아무 손색 없는 이 재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부각을 만들려면 먼저 감칠맛을 내줄 신선한 재료로 육수를 끓입니다. 1시간 이상 끓여서 재료의 맛과 영양이 가득 우러나면 찹쌀죽에 넣고 섞어주는데요. 육수를 끓여 맛을 더하는 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남원 김부각만의 전통입니다. 식힌 찹쌀죽은 김에 골고루 발라주는데요. 김의 수분 증발을 막고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이죠. 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네. 이 속에 있는 김을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반듯하게 균형이 잡힌답니다. 다시 한번 위에다가 죽을 올려주면 됩니다. 죽을 올리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손이 밑으로 가게. 아, 이렇게요? 이렇게? 예, 예, 예. 아, 그다음에 여기 죽을 예. 붙여서 그래서 골고루 펴 바른 다음에 바른 다음에 좀 더
양을 해야. 네. 제가 약간 소심하네요 지금. 이 정도 양을 한 다음에 네. 여기 아까 잡고 있던 것을 예. 놓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각이 반듯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위에다가 죽을 올려주면 됩니다. 죽을 올리고. 어렵네요. 저는 처음 해서 그런지 이 요령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봐보세요. 오잉? 완전 실패인데요.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김부각 모양을 잘 잡으려면 적당량의 찹쌀죽을 빠르게 발라주는 게 관건입니다. 어때요? 한결 나아졌죠?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현재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90점. 90점. 제가 몇 번 해보고 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전수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 솜씨 좋은 우리 친정엄마한테 받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봄이 되면 그 친정엄마가 이렇게 만들던 생각이 나서 이 김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지인들하고 나눠 먹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김부각을 할 때 실패도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레온 씨하고 실패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친정엄마가 만들었던 전통 방식대로 김부각을 만드는 정현덕 대표님. 오랜 노력 끝에 이젠 자신만의 맛있는 김부각을 완성해냈습니다. 찹쌀죽을 바른 김은 맛있어지도록 바짝 말려주는데요. 참깨까지 올려서 더 고소하겠어요. 물론입니다. 말린 김부각은 타지 않도록 기름에 짧게 튀기는데요. 김에 바른 찹쌀죽이 뽀얗게 부풀어 오를 때 건져내면 됩니다. 방금 튀겼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김부각은 바로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와자작, 와자작 소리가 납니다. 안에 네. 고소함이 밀려오고요. 역시 왜 우리 남원 김부각이 최고인 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김부각은 제가 자신 있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던 김부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김부각 제조업에 뛰어든 정현덕 대표님. 남원시 부각 제조업체 두 번째로 소규모 해썹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관리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위해 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100% 수작업으로 김부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제조 방식은 전통 그대로 건조기에서 김부각을 말리는 점만 달라졌죠. 육수로 감칠맛을 더하는 남원 김부각, 명실상부 남원의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국 김부각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도 건강한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원 김부각은 다양한 맛으로 변신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색다른 맛의 김부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좀 다양한 김부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지금은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전에 하던 방식으로 고집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시즈닝을 하게 됐어요. 불고기 맛, 양파 맛, 와사비 맛. 그렇게 해서 3종류가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시즈닝 김부각, 과자 같은 식감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세 가지 맛이 네. 다 달라요. 짭짤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안주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간식용으로 가능하고요. 밥에다가도 먹을 수 있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석삼조입니다. 뭐니 해도 김부각은요, 따뜻한 흰쌀밥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한 입 먹으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밥도둑이에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다른 반찬 필요 없는데요. 네. 그냥 김부각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끝납니다. 끝! 고소한 풍미와 씹는 맛이 좋은 김부각을 만드는 정현덕 대표님. 전통을 지키고 변화를 시도하며 남원 대표 음식 김부각의 명성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바람이라고 하면 제가 명인할 때까지 그냥 제가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은 만들어내고 그 기간까지 건강하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남원의 전통적인 김부각을 오랫동안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 좋은 찹쌀과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더한 남원의 대표식품 김부각.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는 김부각으로 겨울 입맛 살려보세요. 네, 저도 김부각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슴슴한 것 같지만 감칠맛도 있잖아요. 역시 이 아는 맛이 위험하다고 화면에서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날 때마다 막 군침이 돌더라고요. 저도 벌써부터 이게 침이 고이게 됐는데 남원 김부각은요, 이 맛도 맛이지만 또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찹쌀죽 바른 김을 숙성하면요, 찹쌀죽이 발효가 되면서 전분 분자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김의 효능인 항암 효과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김부각입니다. 특히 아까 봤던 그 시즈닝 김부각은 뭔가 간식으로 좀 간편하게 먹기에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김부각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그 맛이 맛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몇 봉지가 이제 사라질 정도로 뚝딱! 이게 바로 별미입니다. 네. 요즘 남원에 있는 업체마다 이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김부각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낵용, 안주용, 밥 반찬용 등 정말 다양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입맛대로 기호대로 많은 분들 남원 김부각 즐겨보시죠. 네,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즘 2024년 작년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인데요. 한국인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독서 열풍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그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에 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 텍스트 힙이라는 게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 그리고 멋짐을 뜻하는 힙하다의 합성어로 SNS에 독서를 하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는 걸 뜻한다고 해요. 또 이 트렌드와 맞는 소식을 우리 이혜진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전주의 근사한 도서관들을 다녀왔는데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테마와 콘텐츠로 이용객들의 발길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곧 삶이 되는 곳, 전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의 쉼이 필요한 순간, 삶의 고민을 해결해줄 느낌표가 필요한 순간 찾게 되는 곳, 많은 글귀 속에서 나만의 길을 발견하는 기쁨까지 알차게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들어서기 전 오늘은 지적인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임심 취한 제 모습, 저도 오랜만인 듯한데요. 제가 전주에 오니까 안 읽던 책을 다 읽게 되네요. 여러분, 전주 하면 비빔밥, 한옥마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다고요? 그것도 맞지만 전주는 책의 도시입니다. 인문학, 카페, 예술, 다양한 테마의 서점도 많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시립도서관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화 도서관까지 그 수도, 컨셉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책 향기가 아주 진하게 뿜어져 나오는 곳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모두가 극찬할 수밖에 없는 전주 도서관의 매력,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세계문화 특화 도서관입니다. 와, 요즘 도서관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근사하네요.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연인분들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둘러볼게요. 2014년 오픈한 쭈꾸름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8월 다양한 세계문화의 배움터로 재개관했는데요.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곳이 바로 문화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세계문화 특화 큐레이션을 마련한 곳인데요. 네, 이곳을 보시면은 약 50개의 세계유산 관련 책들을 비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책 옆에 보시면 관련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 있어서 책을 읽지 못하셔도 다양한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즐기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계단 밑 자리도 멋진 독서 공간으로 변신! 아늑한 느낌이 참 좋았는데요. 와, 딱 좋다. 책이 그냥 술술 익히겠어요, 그냥. 제가 지금 여기 계단 밑에 아늑한 공간에서 책 속에 푹 빠져봤는데요. 국뽕마다 보니까 책 읽기 좋은 곳들이 있어서 올 때마다 새롭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3층을 지나 4층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독서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소품들까지 세심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소에 자주 오세요? 예, 여기가 놀이터예요. 혜인이 놀이터예요. 여기 오면은 어떤 세계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고요. 아이가 무엇보다 좋아하고요. 다 같이, 다 함께 상상하고 발견하는 세계문화 놀이터, 쪽구름 도서관. 다양한 세계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게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되고 그래가지고 책도 좀 더 다양해지고 읽을 공간도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선은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애들이 와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또 문화 행사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주의 주옥 같은 도서관 투어, 다음 도서관은 동문예술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옛 문화거리, 레트로 감성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동문예술거리. 거리 자체가 문화였던 이곳에 동문원책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인데요. 와보니까 지금 캠핑장 분위기가 나요. 도서관에 이런 곳이 있다니. 어린이들도 좋아하는데 저 같은 어른들도 정말 설렙니다. 한쪽에 놓인 알록달록 뽑기 기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와, 보니까 뽑기가 있어요, 뽑기. 저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종이가 들어있네. 비난과 충고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든지 내뱉고 나서의 책임은 내 몫인 거다. 조용히 책만 읽어야 한다는 그런 도서관의 이런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고 특히 여기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여러 가지 만화책들이 되게 많아서 옛날에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추억들? 이곳은 즐거움과 추억, 그리고 마음의 안식까지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히 와서 책 읽기도 좋고 또 보니까 아이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참 좋고 그죠? 분위기 중요하죠. 좋고 또 다양한 책도 많고 또 특별히 저쪽에 그 책을 놔주고 또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책방이 즐비하던 곳의 명성은 희미해졌지만 헌책이 전해주는 울림과 감동을 이곳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장은 도서관에 오신 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 서가인데요. 집에 있던 책을 가지고 오셔서 기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오신 책을 교환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책 나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된 도서들도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쪽 테마를 보시면 금서들만 모아놨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정말 아는 책들도 있어서 반가웠고요. 또 이쪽 코너에 보면 명사들이 추천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도연, 설경구 등 명사들이 직접 기증하거나 추천한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코너에는 시대별 연도가 써 있는데 각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모아놨대요.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정말 테마가 확실하게 기획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듯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동문원책 도서관에 이어 찾은 이곳은 연화정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 오니까 한옥도서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연화정 도서관은 도서 열람이 가능한 연화단과 문화 공간이자 쉼터인 연화루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열람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와의 만남, 원화 전시, 일일 체험 등으로 책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하며 이용객들의 관심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도서관에서 만끽하는 쉼표, 느낌표, 일상에 스며드는 쉼과 감동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외형뿐만 아니라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도 좀 다른 곳과 차별화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도서관 외형이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한옥으로 지어진 것처럼 내부 도서들 또한 점, 선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도서 2,60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표지부터 좀 남다른데요. 이 한국의 좀 아름다운 도서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표지만 보이는데도 몰입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독립출판 서적이 비치돼 있어서 개성 넘치는 책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옥 문화에 대한 다양한 도서들이 비치돼 있는 연화정 도서관. 이 공간이 주는 매력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곳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이곳만의 매력은 너무나 여기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주변을 이렇게 보면 뷰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좀 힐링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경치도 보고 하면 되게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뭔가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여기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찾는 것도 이곳의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평온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책도 보고 풍경도 보고 정말 매일 아침마다 오고 싶은 곳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겨울에 오시면 멋진 설경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놓인 소품들, 또 글귀들도 또 하나의 작품 같네요. 네, 오늘 전주의 도서관 3곳을 둘러봤는데요. 각각의 매력과 특징이 굉장히 뚜렷해서 아직 못 가본 도서관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쉼표, 느낌표 찾고 계시다면 전주의 도서관이 그 답입니다. 활력 넘치는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머물 수 있는 곳. 전주의 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색 도서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머물수록 깊어지는 지혜와 느낌표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들까지 도서관에서 풍성하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도서관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저는 보면서 이제 보드게임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문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우리 전주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만한 여행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전주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서관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전주인데요. 특화 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그리고 전주의 복합 문화시설을 하루 코스 또는 반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문화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 전주 도서관은 자주 이용할수록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책쿵 20포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포인트가 착착 적립되는 건데요. 전주 시민에 한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또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발생되는 포인트만큼 이 참여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독서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와, 진짜
착착, 척척. 이게 선순환 아닌가요? 대여를 해서 책을 읽으면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 포인트가 모아지면 또 책을 구매를 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 후에 반납하면 바로 다음 날 권당 50포인트씩 지급이 되는데요. 또 단행본 도서를 참여 서점에서 구매하게 되면 정가의 20%포인트를 지급해 주거나 즉시 할인해 주고요. 또 도서관에서 쌓은 포인트만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진짜 좋네요. 이 전주 도서관의 책콩 20포인트 제도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도시 전주뿐만 아니라요. 잘 둘러보면 전북에도 정말 좋은 도서관들이 많거든요. 내 집 근처의 도서관 찾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KNN 부산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 있습니다. 바로 감칠맛을 더해주는 액젓인데요. 과연 액젓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전통 요리에서 멸치 액젓은 감칠맛을 완성하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어부들은 멸치를 염장해 액젓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바다의 감칠맛, 멸치 액젓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멸치 액젓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발효와 숙성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빠질 수 없는 멸치 액젓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경남 고성에 멸치 액젓 공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공장은 고성에서 15년째 액젓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에 인생을 바친 강웅 대표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식품의 액젓, 젓갈 담는 이런 거 방송을 하는데 구더기를 그냥 노출해가지고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더기 떠가 있는 이런 거 전부 추적을 해서 보여주는데 도대체 저걸 보고는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뿐 아니고 다 놀랬고 어릴 때부터서 할아버지, 아버지 의장을 했고 내가 3대째 의장을 했는데 또 수산학교도 나왔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우리나라 전통식품 액젓 문화 제대로 한번 만들고 내 인생 마지막 사업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임했습니다. 공정 첫째 생산 원료 확보, 이제 경매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믹싱하는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현대 시설로서 믹싱을 해가지고 이것을 숙성하는 공정, 이 땅이 많이 넓어야 됩니다. 액이 만들어지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액과 찌꺼기를 분리해서 넣은 액을 또 정제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된 시설에서 병에 담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 생산 과정의 첫 번째 비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신선한 재료의 조합인데요. 이 하얀 마법의 가루가 멸치 액젓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금 같은 특별한 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선한 멸치에 오로지 첨가하는 것은 신안군 천일염, 간수 뺀 1등급만이 믹싱을 합니다. 일반 소금과는 달리 천일염은 자연 그대로의 햇빛과 바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게 특징인데요. 여기에 신선한 멸치가 더해져 깊고 진한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는 우리 특별한 장소 구경을 합시다. 특별한 장소요? 예, 우리 액젓 공장 기초 제일 처음 한번 오세요. 멸치 액젓은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합니다. 경남 고성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쭉 펼쳐진 저장 용기는 멸치 액젓이 숙성되는 발효장입니다. 자동기계로 염장한 친구를 여기다가 발효장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약 5년 걸린다 보면 됩니다. 발효는 미생물들이 재료의 성분을 분해하고 새로운 맛과 향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인내 시간이 있어야만 진정한 멸치 액젓의 깊은 맛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1년도 담은 겁니다. 날짜가 써져 있죠. 2025년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PE, 우리 그 주사기를 만든다든지 물병을 만든다든지 페트병 하는 거, 그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식약처 승인된 액젓 발효통입니다. 바다의 은빛 보물 멸치의 신선도는 멸치 액젓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곳에는 청정바다에서 신선한 멸치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강 대표만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바다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경남 고성, 삼천포, 통영, 자란 앞바다 여기가 멸치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통영 수역과 사천 수협의 한 중앙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공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멸치 액젓에 대한 그의 애정은 공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 해석 공장 제1공정입니다. 원료가 투입되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원료가 투입되면은 이 탱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탱크 안에서 1차 안침을 합니다. 안침이 된 것을 2차 저 안에 백필터가 또 있습니다. 백필터에서 정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저쪽 미세 불순물을 걸러내는 공정, 마이크로 필터로 또 넘어갈 겁니다. 멸치 액젓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위생을 위해 깨끗하게 관리된 공장 내부에는 매일 맛과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 번씩 고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런 액젓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자부심 많이 느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자주 찾는다는 단골 맛집도 공장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장의 뛰어난 음식 솜씨 덕분일까요? 맛도 있고 저희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 식당에도 예, 저희 식품을 쓰고 있어요. 멸치 액젓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이죠. 중독성 강한 맛으로 재주문을 부르게 하는 음식의 비결은 주인장의 뛰어난 손맛과 감칠맛 넘치는 멸치 액젓 덕분이라고 합니다. 액선 김치 종류, 겉절이게 보통 계절마다 나오는 겉절이게 종류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일반 액젓은 어떤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많이 깔끔해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서 여러 가지 뭐 딴 거 첨가 안 해도 맛이 굉장히 좋아요. 총 질소 함량이 높아 맛과 향이 풍부한 것이 경쟁력의 핵심인데요. 우리의 식탁에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하는 소중한 존재, 멸치 액젓.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멸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강 대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액젓 문화만큼은 대한민국의 김치 문화의 뿌리인데, 김치 문화가 발달하려면 액젓에 가진 양념을 넣어서 배추에다 넣어서 김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액젓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은 김치를 옳게 담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액젓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능력을 다 총집합해가지고 세계에서 1등급 제품만 만들겠습니다, 나는. 정성과 열정이 담긴 멸치 액젓은 우리의 식탁에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지역 기업이 만들어가는 멸치 액젓의 맛있는 변화. 우리 전통 음식의 풍미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천변에서 이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봤죠. 파크 골프 아니에요? 빵! 나이스 샷! 요즘 지자체별로 이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파크 골프 인구도 마찬가지인데요. 협회에 등록을 안 하고 활동하는 동호인까지 합하면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100만 명은 거뜬히 넘기지 않을까요? 이 네. 중장년층 그리고 청소년까지도 파크 골프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파크 골프가 3대가 함께하는 스포츠로 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매력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파크골프협회 기금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파크골프협회 사무국장 기금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파크골프의 인기를 또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하시는 분이 아마 국장님이실 것 같은데 요즘 그 인기가 또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전라북도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한 6,5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4개 시군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냥 한 18만 정도, 정회원이 한 18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오, 대단하네요. 와, 이렇게 정말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파크골프 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쫙 한번 해주세요. 네, 전라북도 파크골프 협회는요, 14개 시군 회원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로 해서 회원 정의원도 만들어 두고 하면서 중간 매개체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세 사람이 사실은 이 파크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파크골프와 골프 이게 명칭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골프는 골프잖아요. 이게 경기 방식도 골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비슷하죠. 일반 골프를 보자면 채가 14개를 가지고 하고요. 네네. 우리 파크골프는 채 하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타가 18홀에 일반 골프는 72타 정타고요. 저희 18홀 기준에서 저희 파크골프는 66타 기준하고 있어요. 채 같은 경우에도 14개에서 하나로 압축이 돼서 편할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은 또 이 장타가 또 그렇게 또 핵심이거든요. 파크골프도 뭐 장타 있나요? 아니, 장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최고가 150m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세게 쳐도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편리하고 행복한 스포츠네요. 그럼 저처럼 힘이 약한 사람들도 어떤 장타에 대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는 게 어렵진 않을까요? 네.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기가 까다롭다,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 네, 저희 파크골프는 3대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쉬워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치면 대회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옛말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삼성그룹의 이병철 선대회장님께서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골프다. 그만큼 골프가 정말 어려운 건데 사실 골프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우리 파크골프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저희는 입장을 할 때 저기 하면 3,0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마다 틀려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까 장비도 사실 특별히 고가가 아니어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고 또 뭐 의상이나 이런 거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뭐 의상 같은 거는 그냥 스포츠 편한 운동 목 입고 운동화 신고 이제 골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편안하게 하고 하거든요. 네, 아까 이렇게 파크 골프장 대여료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주에 그리고 전북에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들이 얼마나 마련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22개 정도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전주시에는 겨우 온고을 파크골프장하고 마전 파크골프장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많이 부족해요. 회원들에 비해서 구장이.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신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한 시설만큼은 좀 넉넉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자주 들리는 얘기가 이 파크 골프가 건강에 좋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이 평평한 잔디밭에서 클럽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운동이 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많이 되죠.
운동이 푸른 잔디에서 걷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고지혈 있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특히나 암 치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햇빛을 보고 걷고 대화하고 하니까 이 모든 게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요. 네,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과 막 공을 따라서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사람들 사귀고 이런 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도 치고 서로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파크 골프를 치면서 중간에 뭐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나요? 맛있는 거 음식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웃으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친해져서 다음에 또 만나면 같이 칠 수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아니 파크 골프장이 거의 뭐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지요? 그렇죠. 저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승민 씨, 저하고 이렇게 같이 혜진 씨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오세요. 진짜 이 레온 씨랑 같이 파크 골프를 치면 정말 하루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서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 파크 골프가 성취감을 느끼기에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회가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대회가 상금이 보통 어느 지자체에서는 3천만 원부터 해서 3천만 원부터 해서 최저기는 300만 원. 까지도 이렇게 수상금을 걸고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워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대회가 있는 거예요? 한 200번? 그 정도 대회는 많이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요. 지자체에서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파크 골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파크 골프를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 처음에 파크 골프를 하고 싶으면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협회로 가서 문을 두들겨서 클럽을 활동을 해서 클럽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도 또 파크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